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한 우리금융만 편입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수 편입에 실패한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5월과 8월 밸류업 이행 방안을 4분기에 발표하겠다는 일정만 공개했는데 밸류업 이행 방안을 공시했는지의 여부가 밸류업 지수 편입의 성패를 갈랐다는 겁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치에 의해 금융지주가 장기적인 저평가 주식에 머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아시아 부품업체 최초로 유럽에서 사이버 보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유럽자동차 제조 공급협회와 함께 사이버 보안 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며 실제 최근 유럽업체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의 사이버 보안 인증 취득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해 캐나다에 짓기로 한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의 완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2022년 공장 설립 계획 당시 오는 30일이 완공 목표였지만 일정이 지연되자 재차 공시를 낸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설립 시기가 늦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포스코 퓨처엠 측은 현지 사정으로 설립 시기가 연기됐을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고 향후 완공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시된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이에 한국거래소가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고평가 종목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향후 기업가치 재고 여력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후속 지수를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후속 지수 출시 여부와 시기는 원 밸류업 지수의 상품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켜본 후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살렸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올라주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이제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랄까요? 큰 공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일단 관련해서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좀 작용해주면서 일단 시장이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건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수급이 여러분들 워낙 조금 말라있던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그만큼 좀 말라 있어서 작은 거래로도 이제 크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 자체는 기술적인 그런 반등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실질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서 좀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계심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좀 반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는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계좌 자체가 복구되는 정도이지 계좌가 여러분들 플러스로 완벽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시장에 뭔가 상승, 촉매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도 안 좋았던 그런 시장 속에서 단비 같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8시 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개장하기 전에 함께 하시면서 바로 적용 가능한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오늘 상승을 2%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괜찮게 마무리가 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외국인 기관의 좀 양매수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괜찮은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을 보였고, 일단 시장이 여러분들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지금 하이닉스가 18만 900원짜리 직전에 이제 상승 나오고 절반 정도 하락이 나왔던 그 구간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금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건 뭐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여러분들 실리는 모습인데,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많이 실렸나?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여러분들 매수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4,900억, 5천억 정도 지금 샀고요. 기관은 8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 1.3조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합쳐서. 근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 여러분들 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7천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물량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성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뭐 금요일 못해도 2, 3일 정도는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추이적인 상승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부분은 상승 모멘텀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던 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뭄에 굉장히 좀 단비 같은 그런 부분이었고, 반도체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거품론이 굉장히 좀 많았던 상태잖아요. AI 관련해서 거품론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상태에서 실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와주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점들을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그냥 뭐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뭐 차떼고 포떼고 기술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돌아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 혹은 다음 거래일의 시장 반등을 좀 이용하셔서 비중을 좀 일부는 챙기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추이를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단 맞고서는 여러분들 또 빠져요.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하실 그런 구간은 아니고 완벽하게 돌아섰는지 조금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상승을 이어갈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개별 대응이 필요하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더 궁금한 게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8시 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2,000원.
2,200원, 비중은 20%입니다. 급락하기 전에 잘못 매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올해까지는 매수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각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마이크론 훈풍에 힘입어서 4%대 상승을 했고요. 64,7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앞서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상승이 좀 꾸준하게 나오길 바라시는 것보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우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폭에서 일단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HBM이나 이런 쪽 얼마나 이제 기술력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CXL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뭐 지금 당장에 얼마나 좀 올라갈까 이렇게 보시는 전략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단발성으로 끌어가시는 전략보다는 1, 2년 정도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 사실 매수가 이상의 좀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HBM 관련해서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고 40%가 이제 삼성전자고 나머지 10%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여러분들 그 점에서 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투자는 조금 틀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개월수로 연말까지 기다리면 될까라고 하시는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의 회복되는 데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 조금 여유롭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외국인 수급만 들어와 주면 주가는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평택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노이즈가 삼성전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요 올해 그리고 뭐 내년 이런 문제, 사실 이런 문제보다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 들어오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뚝 끊겨버렸죠. 기관 매수는 좀 들어오는데 대부분 물량이 뭐냐? 금융투자 물량이에요. 단타치로 들어오는 물량.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은 뭐 이거를 쭉 끌어가야지, 매수가 안 오면은 내가 대응하지 않겠어,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좀 박스권 대응을 기본 골자로 좀 삼아서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7만 원, 그 다음에 7만 5천 원, 단기적으로는 하단에 6만 원 좀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요. 뭐 기다리시면 8만 원짜리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만의 이슈는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예요, 경기.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만의 반도체 이슈로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16, 17%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경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은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 언제일까? 올해까지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님이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올해까지 경기가 회복될까요? 물음표가 던져지죠.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도 있는데 알파적으로 이런 요인들을 좀 보신다면은, 그래서 제가 1, 2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전략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좀 답답하다 하신다면 조금의 손절 정리를 하시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를 하심이 어떨까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얘가 아예 메리트가 없느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태, 다만 시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차분하게 좀 바라봐 주시고, 지금 주봉상 보셔도 차트가 직전에 거의 저점 자리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1, 2년 정도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1,800원, 비중은 5%입니다.
8월 초에 매수했습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좀 반등하는데 추세가 나아질 거라면 지금 추가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3.9% 가까이 올랐고요. 33,3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왜 이렇게 빠졌는지 궁금하시고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도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첫 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얘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2,400여 종목들이 넘는 이 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과연 이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그냥 쉽게 장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중요한 거죠. 51,800원이라는 자리가 하나머티리얼즈가 적정한 주가의 가격대인가?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 매수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주식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단순하게 실적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이고 이것만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머티리얼즈가 쉬어가는 이유는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형들이 빠지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가 뭐라고? 하나머티리얼즈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좋은가요? 실적이 그만큼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형들이 쉬니까 같이 따라서 쉴 수밖에 없다. 업황 자체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현상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에 대한 답. 이게 추이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반도체는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를 오기를 좀 기다리신 것보다 지금 3만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 4만 원, 그 다음에 4만 5천 원짜리 좀 바라보시고 저 자리 오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내가 바닥부터 끌어가서 끝장을 보겠어라고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시간을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단기적으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 일부는 혹은 다 줄이시고 포트를 좀 바꿔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상기 때 사실 이익을 많이 봤잖아요. 반도체 업종은.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포트가 교체가 돼요. 포트폴리오는 유동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M7 내에서도 여러분들 머니무브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된 그런 섹터,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화장품이 왜 그렇게 올라갔나요?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분들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경기가 나아지는 상황, 회복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소비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미리부터 여러분들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솔직히 한번 해 먹었잖아요. 속된 말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한 번쯤은 쉬어야죠. 다른 섹터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다.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고 그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하단의 지지라인은 28,500원 지지된 선에서 좀 체크하시고 지금 비중을 좀 확대하셔서 4만 원, 4만 5천 원짜리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트렌드에 맞춘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시는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쉬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4만 원, 4만 5천 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TI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6월에 4만 원대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길래 샀는데 영 안 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10% 넘게 올랐고요. 22,200원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은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STI?
주식은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바닥을 찍은 상황이 확인이 돼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이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은 조금 과거형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왜 감으로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돈을 잃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저 35,000원짜리 사셨을까?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잃는 걸 생각한다고 보시면은 과거형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게 저 자리가 바닥이었구나. 일주일 전에 저 자리가 바닥이었구나.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들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된다. 지금 공교롭게도 차트를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지금 STI 지금 차트가 여러분들 이게 동일하게 시청자분님이 보내주신 게 아닌데 STI 자리 35,000원짜리와 삼성전자의 이 80,000원짜리와 네? 하나 머티리얼즈의 이 55,000원짜리와 다 차트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이게 한 분이 지금 보내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들 매수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 저점이겠거니 하고서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삼성전자조차도 여러분들 그 수급을 이겨내지 못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돌아서는 그런 구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6월달, 7월달 매도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건데 제가 7월 말에 무슨 말씀드렸나요? 장 빠집니다. 지수 빠집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수가 빠지면 뭐가 빠져요? 반도체가 빠지는 거지. 대응을 하나도 안 하신 거. 그 점을 여러분들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 여러분들 반도체는 사이클이 명확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것인데 반도체를 여러분들 반도체 좋죠. 좋아요. 기술력도 있고 여러분들 좋은데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도체가 여러분들 여기 상장된 종목들의 반 이상이 반도체인데 왜 수익 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제 주변에 여러분들 반도체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수익 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삼성전자로 수익 나는 분들 보셨어요? 제가 주식 적게 한 게 아니고 15년 했는데요. 삼성전자로 돈 버셨다는 분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버는 중간에서는 버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로는 입 싹 닫고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반도체를 투자하셔야 되는 그 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바닥 찍는 여러분들 3년, 4년마다 한 번씩만 사시면 돼요. 반도체를 그냥 주구장창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3년, 여기 16년도 여러분들 19년도 여기 저점 찍죠. 그 다음에 22년도 저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패턴이 지금 보이세요? 제가 패턴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는 여러분들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D램 가격 상승, D램 가격 하락.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 반도체 아무것도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반도체 사이클, D램 가격이 상승해서 D램 가격이 하락해서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16년도에 저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고점 18년도에 찍네요. 그 다음에 18, 19년도에 또 저점 찍고 20, 21년도에 여러분들 반등 나오네요. 그럼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사셔야 될 때입니까? 그렇죠? 파셔야 될 때예요.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면 지금은 모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도체가 안 가는 이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반도체 그냥 기판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기판 필요하죠. 필요한데 다른 섹터들도 여러분들 순환이 돌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반도체는 오히려 들어가서 지금 바닥부터 다 먹으실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시는 구간이고요. 그거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건드시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삼성전자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다시 STI로 넘어와서 차트 자체의 흐름은 똑같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일봉상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18,500원 하단의 지지라인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쌍바닥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못 산 거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 3만 원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다 쳐내자. 그리고
다시 업황이 내가 매매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재접근하시는 방식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다뤄들었던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경우로 지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은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뭐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다 보니까 지금 매매해도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지금 STI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통해서 올라온다면 정리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대원전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 비중은 20%입니다. 6월쯤 매수했습니다. 업황이 하도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중기로 들고 갈 수 있으니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5%대 상승한 3,065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대원전선 어떻게 보실까요? 업황은 좋죠. 근데 들으셨을 땐 이미 늦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중장기, 지금 손실로 하니까 중장기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개인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렸는데 중장기 투자한다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의 기본 전제 조건은 저점 매수예요. 지금 고점에서 사시고 단타 치러 들어가셨잖아요. 가격대가 딱 그런데 이걸 중장기로 보신다니. 이렇게 대응하실 거면 주식은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두에.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매매하시면은 손실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성장기예요. 지금 뭐 몇 조에 대한 그런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지금 최근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0.5%포인트 낮추면서 중국 관련해서 지금 중국 이게 왜 구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냐면 구리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출국, 최대 수입국이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구리 관련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10년 내에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구리 가격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금 AI 발전과 관련해서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충분히 괜찮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를 좀 저는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고 4,700원 넘어가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단에 2,500원 좀 지지라인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3,065원 오늘 종가 자리인데 지금부터 3,5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조금은 늘리시자.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은 5% 정도 담아서 나중에 좀 끌어오시고 1차적으로는 4,000원. 그 다음에 4,500원 정도 좀 바라보시면은 괜찮겠다. 근데 지금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좀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 확실하게 좀 넘겨줄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향후에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사실 전력 설비가 밸류나 이런 것들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요. 뭐 반도체와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적이 완벽하게 찍혔던 그런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적으로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섹터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자리가 나와준다면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5,000원 이상의 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나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 비중 줄일 건 줄이고 올라왔을 때 줄일 건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갈 수 있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매수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5% 정도 추가 매수하신 후에 4,000원에서 4,500원 선에서 일부 축소하시고 나머지를 끌어가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DI 주셨고요. 매수가는 17,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난달에 매수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 반등한다면 얼마쯤 비중을 축소할지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DI 6%대 올랐고요. 15,270원 매수가 부근이지만 좀 소폭 이탈한 구간까지는 올라와 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반등 올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뭐 추가 매수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비중이 30%라서 뭐 괜찮으시면은 5% 정도? 네. 5% 정도 담으셔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 정도만 좀 인지하시고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 1차적으로 반등 딱 나와주면은 지금 공교롭게도 딱 매수하신 가격대 18,000원짜리가 1차적인 목표가고요. 2만 원까지 좀 바라보실 수 있어요. 이게 주봉상 보여드리면 더 잘 보이는데 제 하락이 나왔다가 한번 이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딱 목표가가 지금 자리에서 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좀 올려줄 것이냐.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쌍바닥을 찍고 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상단의 목표가 2만 원 정도 바라보시되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조금 넘어가면 18,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2만 원 바라보시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하단의 손절 라인은 13,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주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또 DI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2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450원, 비중은 50%입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매수가까지 못 온다면 손절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려도 될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5,84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비중도 50%인데 네. 지금 손절도 각오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매수하신 자리대가 다 비슷해요. 네. 희한하게도. 일단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뭐 AI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죠. 저도 뭐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좀 꺾여 있는데 뭐 하단에 좀 지지라인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번 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자. 그리고 50% 이상씩 확실하게 추이적으로 상승이 되는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 방송하잖아요. 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잡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크게 하셔야 되고 안 가는 자리에서는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담으시고 오히려 바닥권 가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적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 자리는 비중을 50% 담을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컵을 틀고 이제 가는 자리였다면 50% 담으셔도 괜찮은데 일단 좀 아까우니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좀 뭐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비중이 안 그래도 지금 부담이 되시니까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한 번쯤은 좀 장대 양봉 띄워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 자리 되면은 이제 뭐 손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어쨌든 1차적으로 7,000원 구간
오면은 저 자리에서 비중 절반 이상은 좀 던져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7,500원 정도 한번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단의 손절 라인은 5,350원. 뭐 손절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많이 겪어 오셔서 손절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추이적으로 완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딱 박스권 대응을 이 자리까지만 하자. 이건 주봉이거든요. 관련해서 딱 이 자리까지만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면 추이적으로 확실하게 좀 돌릴 건지 아니면 한 단계 좀 딛고 갈 건지 그 점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한 발 접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그때 가서는 성공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7,000원 보시고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을 때 7,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단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구간만 남았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 업황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매수가보다 소폭 아래인 25만 3천 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올라가는 구간만 좀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네.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업황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는데 2000년에는 워낙 좀 많이 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이나마 힘을 조금씩 쓰면서 역배열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자리 여기서 딱 반등 나와주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나오니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딱 28만 원까지만 1차적인 목표가 좀 바라보시고 저 자리에서는 조금 수익 매도를 하시고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추이적으로 완벽하게 좀 돌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 28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이게 30만 원 넘어서 여기 자리를 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추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왔던 거는 뭐 포스코 홀딩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뭐 자회사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포스코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인 부분이 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고 일단 여기 121선 돌파를 좀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 돌파가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지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다들 똑같아요. 한 자리 정도 지금 만들려고 다 하는 모습이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도 박스권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번에 좀 장대 항공 하나 나와주면 저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취하시고 향후에 좀 다시 재접근하자. 2차전지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 드리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돌려줄지 아닐지 하반기에 제가 2차전지에 상승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하반기에 조금 포트를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주셨고요. 매수가는 3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한 차례 저점 매수에 성공했다가 몇 달 전에 다시 매수했는데 이번에 물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8.5% 넘게 올랐고요. 24,1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 정리하고 싶으시다는데 네. 어느 정도 선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 2차전지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빨간 양봉의 모습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바로 정리하시는 것보다 조금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그리고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조금 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정도 만약에 부담되시면은 매수하신 만큼 10% 비중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5% 정도 좀 비중을 좀 늘리시고, 일단은 상단에 바로 매물 때는 26,500원 자리니까요. 저 자리 좀 체크하시고, 3만 원까지는 사실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은 바닥 찍고 이게 올라오는 자리라 지금 막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3만 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조금의 스윙 관점으로. 근데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6,500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2,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관련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움직임 좀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을 5% 정도 늘린 다음에 손실폭을 줄여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KBI 메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00원, 비중은 50%입니다. 구리 쪽이 좋다고 해서 오늘 매수했는데 저 잘한 걸까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3,270원이고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잘하신 걸까요? 왜 말씀이 없으시죠? 구리 쪽은 좋은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비중 50% 남으시면 어떤 용기를 가지신 건지. 호랑이 기운이 갑자기 발휘가 좀 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매수를 하셨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이 없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아까 이제 대원전선도 좀 살펴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리 가격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충분히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체크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비중 이렇게 담지 마시고 조금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신 분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박스권만 잘 뚫어주면 돼요. 바로 한 단에 지금 3,500원짜리 이 자리만 좀 돌파 나와주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00원 돌파가 나온지 확인해 주시고요. 스윙 관점으로 목표가는 이제 4,000원, 그 다음에 4,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게 지금 2,500원부터 여기 다 지우고 2,500원부터 3,500원까지 여기 박스권이에요.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가고 바로 안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돌파는 나온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좀 쉬어가는 게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손절 라인 제가 3,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3,000원짜리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시고 다음에 3,000원짜리 다시 들어가시고, 이 과정을 좀 반복하시면 좋겠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리든 전력 설비든 관련해서 수급이 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매집도 한 3개월에서 거의 4개월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자리이다. 차분하게 좀 보시되 비중 관리만 해주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조금 크지만 오늘 매수하신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3,000원, 목표가로는 4,000원, 4,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다 보니까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외에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최충성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어제 STO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오늘은 좀 쉬었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STO 끝났나? 생각하실 건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공략하셔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K옥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제가 핑거를 아침에 핑거 매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핑거는 너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 K옥션 관련해서도 지금 좀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오늘자로 토큰 증권 관련해서 포럼 간담회가 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보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생각처럼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건데 오히려 오늘 좀 올라가는 고관오리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토큰 증권 관련해서 법제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시화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STO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STO 관련주로 좀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 자리가 5,370원 자리인데요. 일단 전략적으로 5,500원 여러분들 돌파한 자리 이거 대응 방안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저 매매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도 제가 이거 언급을 좀 드렸어요. 일단 고관오리 패턴 나오고 여러분들 양음량 패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장대 항복 내일 한 자리 정도 딱 수익 내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들고 나와봤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매수 가격은 5,500원 딱 돌파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보다는 2, 3% 정도 뜬 5,5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2차 목표가는 6,250원. 손절 라인은 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한 자리 좀 보시고 만약에 좀 눌려 가더라도 V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K옥션 관련해서 STO 체크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안주로 K옥션 만나봤는데요. 내일장에서 매매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 8시 반 최충성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8만 원에 매수한 삼성전자는 1, 2년 정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STI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은 단기적인 접근이 위험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전망이 좋으니 단가를 낮춰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